다냐쌤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금통위, FOMC 의사록 공개, 연방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와 대립각, 네.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나온 이 하루였거든요. 시장 우리가 포인트 어디에 둬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미국 시장 관련된 거는 어느 정도는 다 시장에서 소화가 됐다. 선반영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연준이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한 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래서 애초에는 올 10월 금리를 2회에서 이제 1회로 줄였고, 그다음에 10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있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위험하다는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16개월 동안 금리 인하 여지는 아직 없다. 네. 왜냐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엔비디아의 실적 호전, 그다음에 연방정부의 트럼프 관세 정책 위법, 이걸 지적했지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고 일회성 이슈가 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 국내로 들어온다면 저는 이제 오늘부터 사전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선 이후에는 정책과 관련주들이 바로 불을 뿜을 수 있고 정책 관련 섹터들이 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정책 관련 이슈를 봐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연준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미국이 전고점을 돌파할 모멘텀은 기업 실적과 고용 지표가 될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미국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됐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미국 트럼프 정책에 대한 주요국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약세를 면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IQ는 1000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유럽연합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 우리 국내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볼 거는 대선 관련,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후에 누가 되든지 간에 지수는 올라가는 경기 부양 이슈까지 같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미국 것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반영돼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수를 조정시키는 경제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이 장중 조정은 가져올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 아시아 시장이라든가 유럽연합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적인 변수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눌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그렇죠. 그려봤을 때는 여전히 우상향을 말씀 주신 거고, 정책주 그리고 플러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코스피 3000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상방을 열어놨을 때 코스피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궁극적으로 3천이 갈지 4천이 갈지 5천이 갈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보는 부분들은, 자, 우리 코스피 고점이 2004년 7월 달에 2870에서 부러지기 시작했거든요. 2896에서. 그럼 저는 이 부분은 돌파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천이 갈지 4천이 갈지는 시장의 지표라든가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지금에서 5천 간다? 물론 코스피 10,000포인트 가면 우리 투자자들 다 부자 되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장에 지금 흘러가는 매크로라든가 마이크로라든가 지표들은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시점에서 접근해야 가는 것이 지금은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3월 10일경이에요. 우리가 보면 코스피는 이제 2700포인트 돌파합니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설레발 치면서 4주 연속 급락해서 2,40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공개방에서는 쌤 호들갑 떠셨어요. 이때 당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쌤 말이 씨가 돼요. 가는 거 한번 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했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는 빠졌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 유동성의 힘을 믿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2,700을 돌파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상승 에너지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염두에 두되 겁먹지 말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증시는 뭐 우상향을 말씀 주셨지만 사실 이제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인하했지만 중요했던 건 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 그러면 증시는 올라갈 것을 바라보지만 경제 성장률은 내려갈 것을 바라본다. 네. 온도차가 극명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 제일 중요한 건 극명하지가 않아요. 성장률 전망치 그럼 명확하거든요. 명확하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거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월부터 계속했죠. 그런 2%에서 1.5%, 1.5%에서 0%까지 성장률을 이제 낮추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엔비디아 이슈를 급등했지만 이제 이슈가 소멸되면 결국에 시장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지수가 곧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지수 조정 받는다. 이런 얘기들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불과 비단 며칠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하도 매도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외국인들 순매도 전환 시발점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부분들은 주식 투자에 유입되는 돈의 IQ는 1000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선 이후를 기대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 가뜩이나 빚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이자라 감당하고 원리금 균등 상환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소비까지도 위축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원화 강세예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 수입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누가 되든지 간에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한간에서는 빚내서 추경해서 푸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돈이 돌았을 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틀림없이 지수 조정이 나와서 또 암울한 얘기는 나오겠지만 첫 번째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가 볼 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이걸 보면 돼요. 지금 돈이 유입되는데 경제 성장률이 좋아질 거라 전망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이익을 낼 기회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돈이 왔다라는 것. 그래서 경제 지표 둔화는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되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아요. 돈의 IQ를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보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지주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지주사 사실 뭐 한 번씩은 불이 타긴 합니다만 그 불 붙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가 이제 지주사였었거든요. 근데 네. 추세를 잡았다 하면 정말 무섭게 가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리는 추세 잡았다고는 보시는 거죠? 저는 추세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도 보면 네. 자, 지주사 테마가 불었을 때는 지난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중반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주사 이슈가 불었을 때 한번 단편적인 게 이제 LG그룹 한번 보면 이게 네. 오래됐으니까 자, 지주사 테마가 불었던 게 2006년부터거든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주사 테마가 불었을 때 지주사들은 LG그룹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04%. 네. 그다음에 지금 한번 보면 SK 같은 경우는 이게 기업 분할했기 때문에 이거 보기 어렵고 그다음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기업 분할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주사들은 이제 상법 개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주사 테마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증권업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네. 신고가 경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은 부담스러운 자리, 맨날 1년 12달 가는 주식은 없거든요. 가더라도 쉬어가는 이런 국면 나오기 때문에 지주사는 이제 새 정부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선이 됐을 때는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은 더 가져가 된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당선됐을 때는 지주사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 3일 대선 결과를 봤을 때 지주사 이슈가 지속될 건지 네. 아니면 이슈가 끝날 건지는 대선 결과에 따라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주사들 역시도 6월 3일까지는 네. 한번 그럼 이틀 남았네요. 내일하고 모레 쉬어가는 자리가 나왔을 때는 우리는 한번 지주사는 2008년도 어게인 2008년 이때를 상기하면서 네. 우리는 지주사들은 여전히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주사 추세 잡고 올라가는 구간이라고 말씀 주셨고, 다만 대선이라는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6월 3일까지는 일단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성격에서 그리고 대선 끝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지주사 흐름이 나뉠 텐데요. 지주사 오늘 굉장히 분위기가 좋잖아요. 이번 주 들어서. 네, 네. 플러스 증권, 금융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뭐 금융주도 잘 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연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출을 내서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금융주는 좀 우려도 있을 것도 같고요. 쌤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 입장은 동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최근 들어서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은행 업종들의 수익 증가 이 부분 때문에 자 KB금융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네. 대략적으로 한 60% 상승했어요. 하지만 지금 금융주 특히 보험이나 증권을 은행을 보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 이냉커님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은행들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 연체율 급증이 여기가 피크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보험사 역시도 보험 해지율이 증가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험에서도 대출, 약관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큰 부분들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결국에 보험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주사 맥락으로 봤을 때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거는 연체율이 얼만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번 골라 본다면 뭐 한국금융지주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 결국에 연체율은 떨어지고 있고 물론 여기는 증권 섹터도 이제 속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런 쪽 보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는 부분들은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오히려 증권 섹터들이 시장에서는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다른 지주사들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네. 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 강세로 보였던 부분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TFT를 구성했다. 네. 즉 시장에서는 지금 정부 정책과 맞물린 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부분들은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CBDC 역시도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산업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산업이 나왔기 때문에 증권 쪽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개별 상장 기업에서는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네. 국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기업을 표방하면서 약 800억의
BW로 CB를 발행했거든요. 네. 그 자금을 다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스트래터지가 된다 해서 지금 비트맥스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네. 증권사들도 다 이번에 그 증권형 토큰도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수가 좋아지면 당연히 증권업의 실적 또한 좋아지는 상황에서 네. 새로운 금융시장에 발을 담궈 놓은 그러한 국면이면 오히려 은행이나 보험보다는 증권 섹터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STO라는 또 하나의 그 신성장 동력이 그쵸. 있다 보니 증권주 지금 자리 좋다라고 말씀 주신 건데, 우리 한 2분, 뭐 3분 정도 있습니다. 엔터 이야기 짧게 나눠볼게요. 네. 엔터 분위기도 너무 좋잖아요. 거의 모든 엔터 종목들이 신고가를 새롭게 쓴 자리입니다.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지금 자리에서의 엔터는 뭐 여전히 끌고 가기 전략 유효, 그리고 눌렸을 때 들어가 볼까요? 저는 이제 엔터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은 끝났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자,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자,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SM 지분을 텐센트가 인수하면서 이대주를 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큰 호재인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12%까지 하락했다가 결국에는 7% 가까이 하락 납골 축소하면서 마감했거든요. 네. 그러면 엔터주들이 가기 위해서는 뭐냐면 실적 개선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률이 400% 증가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신고가 부분까지 왔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자, SM이나 자, SM 같은 경우는 실적 증가율이 하이브만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SM하고 그 다음에 YG엔터를 한번 보면, 자, YG엔터 역시도 보면 실적 증가율을 보면 YG엔터 역시도 하이브처럼 올해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때, 자, YG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이 기대되면서 자, 주가도 이제 신고가 부근, 즉 97,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97,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면 엔터주들은 이제 목표치 잡기가 기대 수익이 좀 작다. 그럼 차라리 엔터 쪽보다는 지주사 쪽이 훨씬 네. 유리할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이제 우리 마지막은 지주사로 연결이 그렇죠. 되는데, 엔터 뭐 더 갈 여력 있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아쉽다. 그렇죠. 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녀쌤과 오늘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쌤과 함께 오늘 머니마스터 3부 여기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